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고 고용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침에 정말 미국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이게 상승이 맞나? 상승했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러한 상승을 이끈 건 바로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기술주였습니다. 어제 정말 뉴욕 증시 강한 걸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반갑게 느껴졌고 오늘 장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그 내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저희 좀 차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 찾는 데 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조금씩 변동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이쪽 3대 지수 모두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고용이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임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고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빅스텝 9월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줬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타 베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경기 자신감을 일단 뉴욕장에 좀 심어주는 모습이었지요. 특징적인 종목들이었다고 한다면 주식 분할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6거래 연속해서 상승 확인이 되고 있죠. 알파벳도 주식 분할 이슈 속에 3% 정도 상승이었고요. 테슬라도 이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5%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경우는 과거 애플처럼 분할 이후에 다우지수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등장을 했죠.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분할 이슈 속에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인 만큼 주가 강세 이쪽에서 조금 선전하는 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개별 이슈 등으로 인해서 7% 정도 올랐고요. AMD, 퀄컴,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종목도 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장에서 반도체가 강하면 국내가 조금 영향받아가는 흐름이 나오는 만큼 점검하시고요. 2차 전지 쪽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상승불을 켜줬기 때문에 국내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힘이 돼주고 있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신규 주문이 줄고 있고 재고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납품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인과 고용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그널들 모인다면 결국엔 인플레이션 약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죠. 자, 그리고 섹터로 좀 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봤더니요. 밤사이 오펙 플러스 증산 이슈가 있었죠. 4월 1 증산량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지금부터 8월까지 끌고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양 대비 한 50% 증가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굉장히 소폭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사우디 측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일부의 기대도 있으나 그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증산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 유가 잡기가 쉽지 않다. 결국 신재생 이런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좀 더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기존에 매일 다뤘던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 말고 요거 좀 변화가 보이는데요 하는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희가 그중에서도 제가 또 좋아하는 라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민영 앵커도 라면을 저녁에 먹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사진을 주고받았죠. 네. 지금 전 세계는 K라면에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라면 수출액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가 증가한 7,597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중에서 중국 쪽으로 향한 수출이 특히나 크게 급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5%나 급등한 걸 확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수출액에서 삼양식품이 특히나 6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1등 공신이다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제 삼양식품의 주가는 훨훨 날았습니다. 3%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또 4월 들어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조금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어제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시동을 건 겁니다. 지난 1분기 사실 이 라면 3사의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이 크게 다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농심은 가정 내에서 식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력 제품인 면과 스낵의 판매가 역시나 같이 올라갔고요. 해외 사업도 성장했습니다. 오뚜기도 역시 유지류 같은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매출액도 늘었고요. 판관비 비중이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된 점도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삼양식품의 1분기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가 증가한 거고요. 또 수출 물량 증대와 환율 상승 효과를 업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식품의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라는 증권가 의견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렇게 밀가루나 파묘 같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면을 튀기는 데 들어가는 파묘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주요 제품 가격들을 인상했고 또 수출액도 아까 보셨듯이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난달에 경남 밀양 신공장을 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수출 물량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낵 부분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짱구 스낵도 출시 2달 만에 약 16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DS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의견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됐고 물류가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효과들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유진투자에서도 앞서 살펴봤던 밀양 공장에 대해서 삼양식품의 최대 라면 생산량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에게 사실 이러한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모두 다 전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모두 다 지난 8월에 라면 가격을 올렸고요. 새우깡 같은 과자 가격도 올렸고요. 컵누들도 올렸고요. 불닭볶음면 등 이러한 가격들을 올렸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서 컵라면을 종종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때마다 보면 라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또 체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넘겼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라면 업계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분기 실적은 좀 일시적인 영향이었고 일시적으로 좋았던 것이고 2분기부터 이 원자재 급등분이 반영되면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증권가 의견을 보면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업계에서는 2분기는 살짝 걱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삼양식품 비롯해서 식품주 쪽으로 투자하는 게 괜찮을지라는 또 고민도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사실 가격 인상 이슈가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요즘 K푸드 인기가 말씀 주신 대로 워낙 좋기 때문에 관련 영향 있을지 저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재건 쪽 이슈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재건 관련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결될 수 있는 테마주들이 시간의 흐름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서암기계공업도 상한가, 해인도 9.9 상한가, 데모, 다스코, 도화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줄줄이 다 빨간불을 켜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건 이슈들 살짝 점검을 해보고자 해요.
어제는 이런 이슈들이 추가가 됐죠. 우리 정부 측에서 우크라이나 원전 재건을 지원한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력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복구 지원인데요.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식화한 곳은 아직까지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 미국 등에서는 지금 검토 중인 거고요. 우리나라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2억 5,200만 원 정도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단 첫 번째로 들려왔고요. 두 번째 소식을 확인을 해보죠.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한국에 온다라는 겁니다.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방한 예정이 되어 있고 와서 교역이나 재건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간회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4월부터 사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유럽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에서 재건 비용 최대 672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었습니다. 단 이거는 4월 10일경까지 기초한 추정액이고요. 그 뒤로 전쟁은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액수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느 쪽이 수혜를 받아갈까 좀 뜨겁게 관심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 재건 이슈 때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라크 전쟁 때를 봤습니다. 재건 비용을 추정을 한 것들을 쭉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압도적인 비용, 50% 이상이 바로 인프라 쪽을 되살리는데 쓰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전력이나 도시 운송, 주택, 통신, 상하수도를 깔기 위함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과거엔 어떤 종목들이 영향이 있었을까 또 찾아봤습니다. 현대건설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 무려 1607%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업황의 여러 이슈들과 맞물린 것도 있겠지만 이라크와 2003년도에 조금의 교역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쫙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던 거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와 조금의 과거 손잡았던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라크 재건 사업에 유일하게 가스공사 쪽, 유틸리티 쪽에서는 참여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런 주가 급등이 있었던 거죠. 이때를 생각한다면 그래 한 1년, 2년 가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이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보시다시피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 어제 분류를 해봤는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건설 기계 쪽만 해도 손에 꼽히지도 않을 만큼 많고요. 도로 인프라 쪽에서도 다스코, 국보 등, 아스팔트, 스페코, 한국석유 등이 있고요. 엔지니어링 측,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유일하게 조금 협력 관계가 있었던 업체다.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렇게 꼽히고 있죠. 철도나 지뢰 제거, 농작지, 생태 복원. 너무나 많아요. 어떤 걸 선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 시세는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건 관련주 투자하려면 우리 이 정도 궁금증은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세계 최대 건설기계 쪽에 캐터필러가 있는데 캐터필러를 필두로 해서 유럽 국가인데 유럽 옆에 오만 건설기계 다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정말 국내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진출이 가능한가 궁금하고요. 진출을 한다 치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인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상투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서 만약 또 급등이 나오면 투자 경고나 과열 지정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죠. 알아요. 걱정 인형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소중한 자산을 너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도 같이 남겨봅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하고 싶어지는가 들여다보면 남들만 돈을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4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상승률 일부 종목 놓고 봤습니다. 해인, 데모, 다스코, 현대 에버다임 등 60%, 125% 등등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해인 같은 경우 급등 나오고 쭉쭉쭉 밀리는 모습, 음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국종합기술이 급등하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해인이 출발했거든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 여러분 잘 타실 수 있습니까? 서암기계공업 보이시나요? 상한가 가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저 타이밍에 내가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판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정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일 뭐 짧은 트레이딩으로 3%, 4%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고수니까 그거는 뭐 말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사서 끌고 갑니다. 재건한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 종목이 재건을 하는지 아닌지 여부도 잘 모르시면서 그냥 사서 막 쭉 끌고 가자? 과연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분명 장중에 어제 시간의 흐름을 본다면 시세가 날 거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볼 진만쌤이 어제 또 해인으로 수익을 내셨다라고 해서 비결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유상증자, CJ, CGV 전환사채, 하나투어, TV항공 유상증자 등의 이슈로 인해서 어제장에 에어부산은 또 크게 밀려났어요.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에어부산 전략 준비되어 있고요. CJ, CGV도 진만쌤과 함께 다뤄볼 거니까요. 이 내용들 담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바삐 가볼까요? 네, 오늘은 그럼 저희 바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네, 뉴욕장 예상치 못하게 올라줬고요.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종목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앞서 다뤄본 브리핑 전략까지 함께 이분과 나눠볼게요. 진만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치 못한 뉴욕장의 상승이랄까요? 출발할 땐 또 부진한 걸 보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좋은 흐름이 나와 있었어요. 뉴욕장 보시고 시사점 찝어주세요. 네, 저도 한 12시 정도까지 한창 이제 볼 때는 또 무너지네. 그다음에 원유가 막 급등하고 천연가스값 신고가 갱신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내일도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시장 자체가 이제 악재에는 좀 둔감해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호재에는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흐름은 엄청나게 막 호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악재에 좀 이제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바이더 딥이라 그러죠. 항상 그 깊은 굴곡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온다. 그런 좀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2,000선을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더 어려운 시장이 됐죠. 이제 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하락의 포인트도 시장에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락의 포인트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도 6월에 정말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 너무 긍정보다는 이제 또 너무 긍정도 아닌 너무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견으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눈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악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한국 시장도 환율이 그래도 어제 좀 저녁쯤에 급등을 하다가 좀 이제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290원 정도, 50원 정도 밑으로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쪽도 굉장히 호황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배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께서 오늘 좀 좋은 수익이 나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신규 진입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뉴욕장이 급락하고 어느 정도 조금 낙폭을 줄이며 마감이 됐을 때 진만쌤이 오늘 우리 장 흔들린다면 담아봅시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나올 때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전략을 주시는데 계속 좀 그런 식으로 꾸려오셨던 거죠? 네, 아무래도 너무 긍정보다 이제 너무 부정도 아닌 이제 중립적인 의견에서 이제 시세를 줄 때는 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모아가는 종목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정말 3분기, 4분기 때 랠리가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기엔 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좋게 보던 기업들은 짧게 먹기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 구간이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네. 있습니다. 이제 워낙 비쌌던 종목들이 많이 싸졌던 구간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밀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간 때 한 번에 뭐 단기성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내가 과연 어떤 투자자인지를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내가 이제 직장인인데 굳이 무리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다 데이 트레이딩 종목들을 공략하시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포인트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얘기 안 해봤었던 쪽이에요. 라면주 금요일이라서 사실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K푸드, 라면 수출, 뭐 기대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할 만하다 보세요. 네, 일단 삼양라면은 제가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투자 포인트가 일단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컨센이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건 1분기였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과연 유지가 가능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제작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 되었던 상황이고 뭐 판가 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런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바로바로 전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 이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양식품 필두로 굉장히 많죠. 뭐 할인 필두로 한 뭐 닭고기 6개 정도도 지금 현재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판가 전이가 될지 여부가 기대감으로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패를 까봤을 때 컨센서스가 높아졌는데 이 컨센서스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시장은 당연히 여지없이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전에 이런 식품주들 한 번 정도 마무리가 되자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에 음식료 섹터에는 좀 동일한 거죠. 뭐 음식료 섹터에서 모아가고 이런 종목 따로 보시고 계신 건 없으신 네, 거죠? 따로 이제 뭐 모아가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시세 분출하기는 가벼운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어제 또 축구도 있었으니까 이제 치킨도 열심히 이제 파신 분들이 많은데 닭고기나 이제 육개 쪽은 한두 번 정도의 좀 시세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감 그런 이제 판가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려면 최대한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좀 시세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닭고기 종목들 한번 유심히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가는 종목군들이 아니고요. 일단 2분기 전까지 조금 시세가 날 때마다 이익을 살짝 가볍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주신 거니까 꼭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그 무료 카톡방인가 거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또 해인 가지고 거래하셨더라고요. 네.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진만쌤도 이런 재건주를 이제 짧게 하시는 종목으로 보시는지 뭐 당연히 막 끌고 가자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네, 저는 사실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오면 웬만하면 이제 물량을 대부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진짜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헛된 기대감이 품게 될 경우에는 정말 수익이 오히려 이제 손해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배가 더 아픕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가겠지 하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시드를 좀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좀 이제 불확실한 리스크에 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큰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때 사야 되는 거고 팔 때 정말 팔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차트는 이제 이런 이제 재료에 좀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급등과 급락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기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런 기사에 맞춰서 매도하는 시점들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사실 3시부터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추가 기사가 있나 체크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약간 공개 방송 하고 있다가 저 이제 갑자기 급등하니까 잠깐 이거 좀 하고 올게요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체크 포인트를 잘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사들은
누가 캐치를 가장 많이 빠르게 정확하게 하느냐가 보이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수많은 재건주들 중에 어떤 종목이 돈이 많이 모이는지 그런 이제 돈이 모이는 종목들이 가장 시세를 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재건에서 짧게 치고 나오기 위해서라도 대장주를 알아야 되는 건데 대장주가 지금 뭔데요? 지금 이제 해인이 가장 이제 시세 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시세 분출을 하고 이제 좀 단일가 거래를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늘 다스코가 이전에 지뢰에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단일가 거래 들어갔다 오늘 해제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다스코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경고 딱지, 과열 예정, 그다음 단일가 거래 이거 포인트도 잘 접근을 하시고 이제 그냥 좋다 그래서 샀는데 바로 다음날 단일가 거래 들어가면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시기 전에 공시시를 먼저 보시고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체크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 사고서 들어가지 말고 매수하시기 전에 꼭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가야지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전 못하겠어요. 이게 뭐 이슈 나오는 거 보고 빨리 사야 되는데 공시도 봐야 되고 막 정신없고 또 빨리 안 팔면 손실 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진마쌤이 고민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서 꽤나 많이 수익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짧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또 타이밍 잘못 잡아 손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해인 익절하셔서 수익 나셔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해인보다 축하할 일이 또 있어요. 5월에 저희 방송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되셨더라고요. 진만쌤도 저도 몰랐는데 돼서 저도 어제 들었잖아요. 빠른 매매보다 바른 매매. 네, 빠르고 바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만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다 잘 해주실 거죠? 네, 부끄럽네요. 네, 이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 구성 자체가 정말 빠른 매매에서 이전에 했던 그런 과오들을 계속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잘 배워둔다면 3분기, 4분기 때는 정말 하나의 기회가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른 매매보다 바른 매매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기서 투자뉴스7에서 드리는 많은 정보, 그 다음에 앵커님들의 여러 이제 노력들이 정말 결실을 내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따름이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믿고 잘 따라갈게요. 진만 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요? 삼성 초격차 기술 핵심 장비, EUV 노광 장비 관련주 미리 보기. 이 노광 쪽이 세계적으로 그 노광 장비가 ASML께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수혜받는 쪽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원래 워낙 이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좀 이제 수급 관련된 이슈로 장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용 부회장이 직접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가격이 원래 2,000억이었었는데 대당 3,000억까지 올랐어요. 좀 50% 가까이 오르면서 한 대당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근데 이제 이주용 부회장이 투자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말 목숨 걸고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고 바로 이제 7일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TSMC가 초격차 전략을 2나노, 3나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나노, 3나노는 당연히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장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관련 주들의 흐름 자체가 한번 꼬임이 있었는데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동진 세미캠과 이제 SNS텍은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 소재 쪽이죠. 이제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로 엮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나마 반도체 흐름 소재주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다시 한번 공략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NS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EUV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일부 이제 좀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접근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SD는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FSD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굉장히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국산화 펠리클 성공을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P3도 그렇고 이제 미국 쪽에서 테일러시에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FSD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주가가 너무 지지분하잖아요. 근데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하시기에는 뭐 FSD가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 지금도 기관의 수급이 일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UV 관련주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세 분출할 기사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에서 긍정적인 네. 소식을 갖고 오게 될 경우 한번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V를 기억하면서 관련해서 말씀 주신 장비나 소재 업체들 저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동진세미캠, SNS텍, FST.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 AS 할 것도 있고 가나도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그럼 한국항공우주 AS 좀 할게요. 44% 수익이 난 종목인데 뭐 누리호 얘기도 있고 이래서 어제도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익 좀 챙길까요? 어쩔까요? 네, 슬금슬금 잘 오르네요. 네, 사실 너무 오래되긴 해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매도 조금씩 분할 매도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보유자분들의 영역입니다. 이제 지금 너무 고점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형적인 성장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앞자리가 최대 이제 6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시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나 안 가나에서 일단 뭐 자금 조달 때문에 조금 더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업체들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CJ CGV가 저희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던 종목이에요. CJ CGV, 영화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리고 한 2거래일 동안 빠졌거든요. 전환사채 이슈 어찌 해석할까요? 네, 사실 전환사채라는 건 현재 전환사채를 발급할 여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 긍정적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하는데 금리 인상 시기 오히려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전에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에어부산과 하나투어 TA항공 유상증자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이 유상증자를 한 시점에서 정말 이제 긍정적인 투자가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주들은 이제 특히 2분기,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슬슬 이런 악재 때 모아 가셔도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CJ CGV 그날 방송 보고 사신 분이라면 끌고 가는 걸로? 네, 끌고 가셔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전환사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발급해서 어디다 쓰는지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이제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정도 이제 보시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현재 CGV가 나타났던 공시는 그래도 완전히 악재로만 말씀을 드리기엔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몇 개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위험해진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또 따로 코멘트를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 뵙고 있으니까 코멘트 받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한 주 또 고생하셨습니다. 진만쌤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